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매우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자리를 접할 기회가 많은 것은 물론 한 번에 마시게 되는 술의 양도 결코 적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술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술로 인해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혼인관계의 기초가 흔들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이 또한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매우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자리를 접할 기회가 많은 것은 물론 한 번에 마시게 되는 술의 양도 결코 적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가족이나 배우자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술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술로 인해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혼인관계의 기초가 흔들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이 또한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의 경우에 단순히 술을 마시는 그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마저 음주로 탕진해버린다든가 가정을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술에 취해서 폭력, 폭언 등을 행사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만일 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양육과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음주로 인해 기본적인 가정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가정을 방치하였거나 술에 취해 폭력, 폭언 등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제3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 또한 함께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남편분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내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기본적인 가정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 조성도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권과 양육자 지정의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도 사건 본인, 즉 자녀에 대한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 속 남편분 또한 아내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기본적인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만일 모친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혼인 중 형성 유지된 재산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분할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는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즉 우리 법원은 부부 중에 일방은 직장생활을 하고 또 다른 일방은 가사노동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재산 증식에 모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 속 남편분은 아내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본인 스스로 혼자서만 경제활동을 부담하였고 더불어 아내가 가정을 방치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가사 부분 또한 결국에는 남편이 도맡아 왔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